안녕하세요. 마지훈입니다. 한국화 평생학습TV. 그래서 그동안 뭐 한 400편의 콘텐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나름대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은 한국화죠, 물론. 그래서 사군자, 산수화에서도 실경산수, 관념산수, 풍경화 이런 거, 그리고 문인화에서 이제 화조, 색깔로 그리는 꽃 같은 거, 그리고 또 인물, 동물, 그 외에 풍속도까지 도좀 그렸고, 그리고 반추상, 추상, 이렇게 이제 담아서 만들었고, 이론도 한 10편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그런 대로 알차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년 전에 콘텐츠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400편이 됐는데, 제가 느낌은 아주 큰 굴레 하나를 한 바퀴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다시 계속 돌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번 다시 몸을 생각하고 보다 좀 깊이 있고 새롭고 이러한, 그러고 간단 명료한 그런 콘텐츠를 좀 이어서 만들어 볼까 그래요. 한 4년 동안 유튜브 그림 그렸으니까 그 보시는 분 성향도 약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4년 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기로 들어가서 차군자의 난부터 이제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제 구도가 필요하죠. 구도, 소재. 초보자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체본 없이는 아직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연에서 집에 있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날 한 폭이라도 자세히 보고, 거기서 자기 안목대로 면잎을 고르고 꽃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그리면 그게 훌륭한, 그렇게 해서 수묵으로 그리면 그게 훌륭한 사군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기로 들어가서 난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근데 이쪽 왼편 쪽 이 그림은 역시 그 화분에서 적당히 찍힌 그런 이제 사진 같은 그림 같은 사진이고, 그거는 제 나름대로 제 안목대로 필요한 것만 몇 개 이렇게 남기고 모두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충분합니다. 처음에 그리시는 건 저 혼자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두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한 6잎, 7잎에다가 꽃 2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선 잎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꽃부터 그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꽃을 미리 연습을 해서 놓고 잎을 연습하고 그려 나갈 때 거기다 꽃을 2개 붙이면 되죠. 그러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이제 요거는 사진이고, 요 꽃을 그리는데 원래 이렇게 실체를 찍은 꽃과 우리가 그 종래에 그려온 그런 사군자 기법과 요즘 그리는 기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진입니다. 꽃 사진. 이거는 지금
여기다 이제 이게 지금 예, 화선지가 아닌데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했는데 이게 명칭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게 그런데 그 명칭을 다 여기서 설명하면 또 그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여기다 기재는 하지 않고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실은 이게 난꽃이라는 게 이렇게 5잎을 이제 꽃 하나로 여기죠. 보통.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요 하나, 둘, 셋은 꽃 받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 2개 요거 안에 들어있는 이걸 보고 이제 봉심이라고 그러는데 요 안에 있는 이게 꽃잎이에요. 꽃잎이고 요 안에 자방 씨를 만들어낸 꽃이 떨어지면 씨가 만들어지는 자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혀가 있습니다. 그 혀는 그 자방 안에 씨를 만들기 위해서 볼나비를 불러들이는 하얀 그 혓바닥 같은데 이렇게 불긋불긋한 아니면 까뭇까뭇한 이런 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얀 화선지에 하얗게 혀를 그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점만 찍어서 그려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여기 이제 이 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게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 봉심 2개하고 이 자방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이게 꽃 받침에도 그렇고 꽃잎에도 그렇고 이걸 바짝 붙여야 되는데 지금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리면서 또 이어서 그리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지금 소재를 자연에서 가급적 찾아라. 그리고 자기 안목에서 자기 눈으로 봐서 나는 이렇게 복잡한 그 안에서 뭐 이 부분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요. 이쪽 그리고 싶다든지 여기를 그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 그리고 싶으면 또 다 그려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구두를 가급적 자연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자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사진입니다. 요거 이게 동양란이에요. 동양란. 보통 난 그러면 이렇게 줄기 하나 올라가서 꽃이 하나 핀 거. 이걸 보통 난 그냥 뭐 붙이지 않고 그냥 난 그러면 이 동양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지금 일포용지에 그냥 그려봤어요. 화선지가 아니라서 제대로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실제 화선지에 이제 그려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설명이 길고 구구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도 이제 펴놨는데 이 먹 찍는 거 이것도 좀 까다롭게 얘기하면 까다로워요. 그러나 지금 설명을 좀 깊게 하지만 하시는 분이 부담 없이 그냥 그리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그려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얀 접시에 먹을 여기 진하게 따랐어요. 따랐는데 지금 이 붓을 여기 이제 물로 쫙 빨아서 그 붓 안에 먹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끝에만 지금 조금 비세요. 지금 거의 없어요. 요거 이제 어느 정도 바탕에 흐린 목이 깔려 있을 뿐 별로 그 목이 찍히지 않은 그냥 붓이에요. 그러면 이 붓을 이제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표가 날라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은 넓적하고
넓적한 쪽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측면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면 넓적.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무슨 칼날처럼 넓적하게 다스리라 이거죠. 붓을. 예. 그리고 보이네요. 요렇게 하면 지금 옆에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넓적한 앞, 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넓적하게 다스리면 양옆이 있기 마련이고, 이렇게. 양옆이 있기 마련이고, 앞, 뒤. 이제 넓적한 쪽으로는 여기 앞, 그 다음에 이건 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붓을 지금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앉아서 오른쪽에 도구를 놓고 붓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을 찍을 때 요 나는 가만히 보면 여기 가운데가 폭 파였죠. 이렇게 바가지처럼 파였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진한 게 좋아요.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실제 사진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번에 요 사진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넓적하게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시 쪽으로 가는데 깊은 먹이 아닌 이렇게 살짝 깔아놨잖아요. 제가 지금 먹을 살짝 깔아놨어요. 요 깔아놓은 쪽에다 한쪽 옆, 양쪽 옆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예. 이 옆에 신경을 좀 써서 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옆면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양왕 그 붓의 그 양 옆에 먹이 많이 묻고 이 가운데 쪽은 먹이 별로 안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붓 잡은 대로 이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면 그릴 때는 이렇게 못 그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먹 찍는 대로 손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손이 당연히 이렇게 뒤집히게 돼요. 예. 이제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뒷면에 찍었어요. 찍었으면 붓을 돌리세요. 그럼 아야 그냥 이렇게 돌려서 앞면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제 뒷면에 찍어가지고 앞면으로 그린다. 뒷면에 찍어서 앞면으로 그린다. 자, 그러면 이제 앞면으로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래 요게 지금 놓아져서 설명하기가 좋은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꽃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요게 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꽃은 여기에 꽃이에요. 요거 두 개 이렇게 요게 보고 이제 봉심이라고 그러죠. 봉심. 이 봉심이가 이제 요 안에 자방 씨 만드는 그 자방을 살짝 덮고 있어요. 활짝 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요거 두 개 먼저 그리고 요 하나 둘 세 개 또 있죠. 요거는 그 꽃 받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꽃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그냥 하는 거지 꽃을. 근데 사실상은 요게 실제 이 봉심 이게 꽃이고 요거는 꽃 받침이다. 근데 색깔도 거의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요걸 전부 그냥 꽃 다섯 잎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통하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하고 요 사진하고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여기를 딱 이제 지금 설명이 이미 됐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를 끊어놔야 돼요. 이 부분을 사진에서 너무 탁 붙어가지고 그림에서 이렇게 붙여 그리게 되면
여기서 번져버립니다. 이게 여기서 번져서 여기가 그냥 덩어리가 져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떼야 돼요. 살짝 떼고 요거를 1, 2번으로 먼저 그리게 됩니다. 예. 자, 일단 그리가면서 이제 하죠. 여기서 붓을 넓적하게 다스려서 이렇게. 자, 붓을 넓적하게 다스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넓적하죠? 요게 지금 뒷면이고 한 바퀴 돌리면 여기가 앞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이고 또 하나의 여기 옆면, 여기 옆면이 이렇게. 그래서 먹을 찍을 때 요 옆면에다 찍고 요 옆면에다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면에다 찍는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끝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어 보는데 이게 먹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여기 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붓을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옆면 이렇게 붓을 좀 조금 이렇게 굴려가면서 옆면에다 먹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넓적한 지금 보이는 데가 앞에예요. 지금 먹 찍힌 부분은 옆면과 뒷면이고, 그러면 이걸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었죠? 이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까다롭게 어떻게 먹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느냐. 이건 사실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혹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꽃잎 하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농담만 생기면 돼요. 끝이 지나고 이거 흐리죠? 네, 이렇게만 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양옆을 찍어서 뒤집어서 이제 그리게 되면, 양쪽 측면이 지나고 여기처럼 이렇게 윤곽 같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반대로 되기도 해요. 이거는 조금 반대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말라봐야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 해라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동양난만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우선 붓을 이렇게 넓적하게 다스렸어요. 넓적하게. 네. 측면, 뒷면, 다른 또 반대쪽 측면, 요거 앞면. 그러면 뒷면에 찍어요. 먹을 이렇게 뒷면하고 양옆하고 뒷면하고 양옆하고 이렇게 찍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붓을 뒤집어서 가만히 한번 놓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렇게. 근데 농담 처리가 이쁘게 됐어요. 지금 이게 농담 이것만 되면 돼요. 그런데 양옆이 진하다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먹을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여기다 많이 찍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자 붓을 빨아서 다시 이렇게요. 자 이렇게 넓적하게 다스렸어요. 이렇게 다스렸죠? 그러면 양옆을 너무 많이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양옆을 찍어서 뒤집어서 이제 그려 본단 말이죠. 네. 아마 이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거는 자 이렇게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꽃잎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양옆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찍고 그걸 무슨 뒤집었다 닫혔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 그림 그 접근하기가 아주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양옆에 지금 찍고 찍는 거예요, 제가.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일단 이제 말려보면 그 이제 요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사군자 이런 거는 이 붓에 먹 찍는 거에서 그림을 절반은 그리는 거예요. 절반 이상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가운데가 흐리고 양쪽이 진하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흐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놨을 때는 가운데가 맑고 양쪽이 어둡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마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만 진해지는 거 여기 이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다는 것만 알고 그려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먹을 찍을 때 끝에다만 찍으세요. 끝쪽에 이렇게 찍어요. 끝쪽에다 이제 여기 보면 요 끝쪽만 먹을 찍으라고 그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찍고 찍어서 이제 남 잎을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장난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어쨌든 이 지금 그 원터치잖아요. 여기에 이제 번지기도 하고 어떤 건 가늘기도 굵게도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 이빨 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돼요. 자, 지금 요걸 이렇게 볼 때 요거는 지금 바가지가 됐어요. 이렇게 앞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잎이. 그리고 이건 그냥 반듯하고. 그럼 숙였다고 해서 이걸 원터치로 이걸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2번, 3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인 것처럼 안 돼도 괜찮고 단 요거 짧죠. 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짧아요. 그냥 짧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는 한번 해보세요. 역으로 역필 이렇게 뒤로 밀었죠. 그러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혹시 이렇게 된 게 고개 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짧게 해서 끝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사군자가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까다롭게 뭐 이런 법 저런 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리는데 사실대로 그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다. 원하는 건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면 무조건. 지금 요거부터 했는데 이거부터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사실은 요 안에 이렇게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봉심. 이 봉심이 오히려 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봉심이 안에가 이렇게 꽃잎이 2개 있는데 사진상으로 적어요. 이게
그래서 그릴 때는 좀 크게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그냥 옆필 안 해도 되고 그냥 반드시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게 지금 역필 됐는데 역필 뭐 이렇게 여기다 탁 바짝 붙이지 말고 여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건 바짝 붙었죠? 이거는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건 지금 윤곽을 그리면 이상해서 그냥 점으로 찍었고 이렇게 혀가 있습니다. 하얀 혓바닥. 그리고 이 혀에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이. 그러면 이 혀를 달고 이렇게 나가면 요 지금 봉심 안쪽에 자방이 있죠. 자방. 그럼 이 혀에 하얀 그 혀에 까만 점이나 빨간 점은 요것은 벌, 나비 이런 걸 이제 유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안에 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그랬을 때는 지금 아마 거의 그냥 이렇게 하나, 네? 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둘 이렇게도 그리고 좀 길게 이제 이게 표가 잘 안 나고 동그라니까 좀 길게 이렇게 해서 이게 봉심을 2개 그립니다. 원래 이게 봉심이에요. 이거 요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이그러지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 전통적으로 그려내려온 이 쌍문자 기법에 의하면 요 1, 2라고 하고 요거 3번이라고 한다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요거 3번은 요 아래쪽을 조금 뚫고 들어가는 듯 이거하고 겹치는 듯 이렇게 그리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리는 거 요게 이제 주판이고 주판 이거 주가 되는 꽃 받침이나 이런 뜻이에요. 주판 이거 2개는 그냥 부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종래에 그려오던 그런 기법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게 심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심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이름을 따서 심점처럼 찍는다. 이제 그건 뭐냐면 점을 여기에 이 하얀 입술에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게 하얀 입술을 하얀 화선지에 못 그리죠. 그래도 어떻게 그리다 보니 이 특이한 게 난 이 혀에 까만 이렇게 까뭇까뭇한 빨간 붉긋붉긋한 점이 이색적으로 보여요. 이거 이제 벌나비를 유혹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터치로 그리려고 보면은 그냥 꾹꾹꾹 찍으면 살질 않아요. 이게 죽어요. 죽어 이거는. 그리고 이걸 살게 이 점을 살아 보이게 찍으려면 터치가 필요해요.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심점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요거 2개. 그래서 요 점처럼 찍어라. 상당히 일리가 있고 연구가 많이 된 기법이다.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보통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려왔다. 이거 농담 처리가 안 됐죠? 별로. 지금. 예. 그리고 여기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이제 줄기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리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까지 합니다. 줄기를. 보이죠? 예. 그러면 이게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꽃이 이제 펴 있고 꽃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주 얇은 어떤 명주 비단 같은 이런 게 이렇게 이걸 줄기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포의라고 그래요. 포의. 그리고 옷 발음도 안 되네. 옷의, 예.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게 포의. 이거 옷 있잖아요. 이거는 먼저 난초 기초 이론에서 보면은 이게 다 있어요. 여기 자상하게 다 나오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니면 제가 그 주소를 거기다 올려놔 드릴게요. 자, 이렇게 포의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 중심 줄기를. 그런데 중심 줄기는 포의가 덮어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사실과 거의 같아요.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너무 많으면 이게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니까 한두 번만 이렇게 편안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난을 그리게 되는데 이 난꽃의 특징이 있어요. 난꽃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보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도 우리는 그렸어요. 난을 많이는 안 그렸지만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 하늘 이게 입이라면 하늘을 쳐다본 거지. 그러니까 자방이 이제 혀가 여기가 있게 되고 자방은 여기가 있게 되는데 대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거잖아요. 여인을 상징하는 거니까 다소곳하게 양옆이나 이게 옆이죠. 이거는 이렇게 이쪽 이렇게 옆이나 밑을 아래를 보게 돼요. 아래 고개를 살짝 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숙이게 되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펴요. 이렇게 여기도 어김없이 그렇게 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보면은 고개를 아래쪽으로 약간 숙였죠. 여기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난이 줄기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줄기 하나 올라가서 꽃이 피는데 이게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보통 양옆을 보게 그린다.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요거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이제 그림에서도 그렇게 그리는 것이 좋아요. 이게 난이 다소곳한 그런 여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혹 가다 여러 개 그릴 때는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난꽃 설명을 여기쯤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보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넓적하게 다스려서 양옆 위주로 조금 먹을 찍었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쪽 우출이 지금 안 돼 있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여기를 이렇게 이게 연결성 때문에 그러거든. 이게 1, 2번이 보통 이게 지금 동심이잖아요. 이게 꽃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씨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주판이라는 게 여기쯤 이렇게 있게 되고,
하나는 여기쯤 있게 되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해서 줄기는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쭉 우출, 요건 좌출, 요거는 이제 그 아래 쳐다보는 거고요. 자, 요렇게만 하고 한번 요걸 말려서 보고 이제 간단한 요거를 하나 그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구도 잡아놓은 이 소재로 여기 이제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이파리는 별도로 설명 없이 그냥 그려나가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꽃은 이제 지금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자,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번 선을 하나 이제 그려야 되는데, 1번 선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자,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눌러서 좀 굵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요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 2번 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좀 눌러서 가다가 살짝 들어서 좀 가늘게 했다가 조금 이제 살짝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돼요. 가만히 들으면 이게 쥐꼬리 같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쥐꼬리보다는 몽탁한 것 같죠? 이게 이제 그릴 때는 고치는 거 아닌데 한번 이 쳐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 이렇게 해서 그만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4번 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 끝내고, 또 5번 선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짧게, 이거 단엽이니까 짧게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똑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렇고 꽃을 그리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넓적하게 해서 양옆 조금 더 찍어서 이제 이걸 좀 그려볼 생각이거든요. 여기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봄심이라고 아까 그랬죠. 봄심. 이제 오늘 요게 좀 그동안에 그리던 시각은 조금 뭐 거의 같은 건데 조금 틀린다고 해도 맞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짧게 하고, 그 한 번 이렇게 하고 여기 바가지처럼 된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모자 쓴 것처럼 하면 이게 이렇게 좀 푹 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가고, 이거 딱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포의 이렇게 포의라고 했죠. 이렇게 줄기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아주 두껍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이 봉심입니다. 봉심. 포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좀 싱겁구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제 화재를 아니, 화재보다 지금 점을 안 치겠네. 여기 설점, 혀설죠, 혓바닥.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생동감 있게 찍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연습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 이렇게 이제 화재 같은 걸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한글로 뭐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난초 얘기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땡기자를 좀 이렇게 쓰고. 동행. 아름다운 동행. 지금 계면연이잖아요. 계면. 우제. 그림. 뭐 이렇게 막 되는 대로 막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있어요. 계명 우제가 그렸다. 이것은 이제 낙관을 뜻이 낙관. 낙관은 먼저 이제 여기 두인이라고 해가지고 두인. 이거 참 하여튼 여기 두인 여기서부터 읽어라. 글머리 글 여기서부터 읽지 말고 여기서부터 읽어라. 그게 뭔 이름이고 이름 표시를 안 해놨었지. 이름 이렇게 낙관도 이 그리는 작가가 이거 자기 거 파면 좋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낙관 제가 파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살이 통통 쪘어요, 꽃이. 뭐 그런 데는 그냥 이쁘게 봐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나는 이제 그림 하나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그린 것도 지금 조금 보완할 때가 있네. 여기가 지금 봉안이 이게 잘못됐어요. 조금, 여기가 지금 너무 비어가지고, 포위를 조금 진하게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돼. 그리고 채점을 이제 이게 몇 개지? 여기 뭐 묻었으니까 이게 귀집기면 이렇게 한번 찍고 여기 크게 찍구나. 난을 그리다 보니 추석이 내일 모레네요. 그래서 추석 난을 이제 하나 그렸는데 이게 조금 성질난 난 같아. 그래서 그 난이 나무가 된 추석날이 난초가 나무가 됐어. 아마 좀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려놓고 나무 같아서 그렇게 붙여도 뭐 되는 겁니다. 예. 난초가 나무가 된 추석날이 난이라 이 말이죠. 예. 조금 나름대로 이제 추석이 돌아오면 사람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